네, 안녕하세요. 앤디의 부동산 랩 앤디입니다. 예, 오늘은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현재 시간 7시 6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미분양 관련 기사를 통해서 현재 미분양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한번 찾아봐서 그런데요. 예, 이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기사인데 예, 판교도 안심 못한다. 예, 수도권까지 상륙한 청약 한파. 요렇게 이제 기사만 보면 경기도 지역에서도 판교가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 청약을 하고 싶어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 미분양이 났다라는 거네요. 판교 엘포레 결국 미분양. 한번 기사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약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판교 엘포레 힐스테이트 엘포레 모델하우스 사진을 담아놨는데 굉장히 나름 이게 이제 강남 그 양재동 쪽에 모델하우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쪽에는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델하우스 중에서도 굉장히 잘 꾸며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견본주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를 못 가봤습니다. 예, 가려고 했었으나 이제 서울인 관계로 예, 저는 이제 그 대장지구 내에 있는 예, 모델하우스는 뭐 두 군데를 다녀와 봤었죠. 예, 포스코더 샵하고 푸르지오. 예, 근데 여기 이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는 상당히 잘 꾸며놨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나름 이제 현대 입장에서도 좀 정성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좀 청약을 잘 받으려고 잘 하려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예, 미분양으로 예, 마감을 해버렸네요. 예. 한번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 전체 물량이 한 836가구 정도 되는데 상당 비율이 미분양 대 선착순 분양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선착순 분양이 이제 19일부터 예, 견본주택에서 잔여 가구 미분양도 추가로 진행했지만 완판에 실패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미분양으로 선착순으로 이제 그 분양에 돌입을 하게 된 것이죠. 최근에 이제 19일날 이제 잔여 가구 분양을 추가로 했는데 이때도 장당 계약을 다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부동산에서 보기에는 중복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엘프레가 3개 단지인데 중복 당첨자들로 인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빠진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미분양은 예견이 됐다. 분양가가 또 9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예, 맞죠. 9억 원이 넘으면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수요자들 중에서 현금이 많은 사람들 예, 중심으로 이번에 청약을 했었을 거로 예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의 어려움, 중복 청약의 이슈 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분양이 된 거네요. 예, 반면에 그 이제 대장지구 내에 같은 대장지구 내에서 이제 분양한 그 푸르지오하고 예, 그다음에 포스코 더샵 예, 더샵 포레스트는 현재 한 70% 중후반대로 계약이 됐다라고 하네요. 예, 보통 근데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을 진행할 때 요 정도 수준이면 굉장히 뭐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분양을 했었을 때 100% 다 완판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100% 완판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보기에 가격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분양이 완판이 됐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70% 정도 했다라고 하면 성공한 편에 속하는 거고요. 반면에 힐스테이트 엘포레는 예,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분양을 진행했던 관계자들은 이제 사장님한테 혼나겠죠. 예. 사장님 입장에서는 한 70% 정도 분양을 하고 나머지 30%는 미분양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 엘포레가 분양가도 높고 또 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실 그 포스코하고 이제 푸르지오 쪽 모델하우스는 다녀와 봤지만 저는 뭐 제가 이제 실수요자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포스코 쪽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힐스테이트 쪽은 좀 분양가가 비쌌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한번 요거를 보여드리면 요걸 한번 가져와 볼까요? 힐스테이트 엘포레가 A6 그 다음에 A6가 있는데 요거는 대형 평수고요. 대형 평수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기 낫겠다. 대형 평수구 47평, 48평 있는데 12억 8,500입니다. 12억 8,500. 뭐 아무리 현금 부자라고 하더라도 뭐 12억 8,500 이게 뭐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뭐 1차, 2차 이렇게 또 내야 되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은 들어가기 쉽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판교 엘폴의 A4가 있는데 요것도 12억 5천 47, 58평 대형 평수죠. 그 다음에 A5 요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A6가 여기 있네요. 위에 뭐 12억 8,500 14억 12억 5천 반면에 이거 이 평당 분양가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2,600부터 2,700, 2,700 평당 분양가가 이제 비싼 이유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짓겠다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비싼 걸로 알고 있고 반면에 이 옆에 있는 더샵 포레스트 이제 포스코에서 짓는 거는 2,063만원 2,196만원 차이가 뭐 거의 뭐 5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푸르지오 건데요. 푸르지오 판교 더 퍼스트 힐 푸르지오 A1 A2 요거는 이제 2천만원대 초반인데 여기 좀 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게 괜찮았습니다. 이쪽에 그 분양 가격뿐만 아니라 위치도 괜찮고 실제 모델하우스 가서 요 뭐 그 이렇게 그 조그맣게 이제 그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그런 아파트를 보면 위치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요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물론 이제 뭐 힐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일단은 분양가가 고분양가였었고 그리고 대형 평수였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그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 9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죠. 9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고 반면에 이 포스코와 푸르지오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이 되니까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그 뭐 저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뭐 단돈 뭐 자동차처럼 뭐 비싸봤자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씩 하는 건데 더욱이 이런 판교에 위치한 이런 그 10억 이상 되는 그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 안 받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야
예, 쉽지가 않겠죠. 특히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 사실 이미 예, 강남에 대출 끼고 들어갔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판교 L4에는 뭐 구조적인 요인, 예, 일단은 대형 평수, 고분양가, 그다음에 대출 이슈로 인해서 이런 그 안타까운 운명을, 예, 운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안타까운 성적을 현재로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 안 하고 만약에 좀 더 이제 그동안 좀 그 여유 자금이 있으셨다라고 하면 뭐 여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형 평수가 사실 향후에는 희소성이 높아질 어, 평형이죠. 예,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향후에 이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 사실 들어가면 좋겠으나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런 부동산 관련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서 예,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걸 차치하고 서라도 지금 뭐 미분양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미분양.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코시스 자료인데요. 코시스 자료에서 제가 다운을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2007년부터 예, 그 현재까지 요거를 보기 틀 고정을 할까요? 예. 그러면 요거 전국적인 미분양 현황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요거를 색깔을 입혀볼까요? 보기 홈 조금 소식 이렇게 하는 게 예, 이게 파란색이 강할수록 예, 미분양이 예, 많았던 거고 예, 2008년도 7월달 16만 가구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미분양이 뭐 이제 10만 쪽 가다가 예, 이렇게 가다가 지금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하면 좀 그게 안 좀 반대로 할 걸 그랬나요? 예. 이 미분양 중에서 색깔을 바꾸는 게 낫겠네요. 예, 색깔을 예, 요거를 이렇게 하고 수도권 예, 수도권도 한번 볼까요? 수도권 색깔을 했고 서울 그 다음에 인천 예, 인천까지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까지 자 여기 이제 미분양 현황인데요. 예, 파란색은 이 색깔로 제가 보기 좋게 좀 표시를 했는데 2007년부터 예, 2018년 11월까지의 미분양 현황을 그 월별로 나타낸 도표인데요. 편데 보시면 전국적으로 보시면 과거에 2008년도 예, 외환 위기 2008년도 예,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예, 미분양이 좀 많이 있었고요. 이제 금융 위기 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이제 정체가 됐고 그래서 예, 2009년도 4월달 예, 피크치를 나타냈었습니다. 16만 3천 가구. 그러다가 예, 현재 전국적으로 예, 미분양 물량이 감소를 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이제 뭐
예, 3만 9천까지 떨어졌다가 예, 3만 6천까지 2015년도 4월 달 2015년도 4월 달에 뭐 2만 8천 가구까지 떨어졌었네요. 그러다가 예, 최근에 다시 올라오다가 지금 현재 예, 6만 가구 수준입니다. 예, 과거에 예, 그 뭐 금융위기랑 비교를 하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예, 수도권도 지금 파란색은 사실 그 평균 대비 예, 좀 적은 편이고 빨간색은 평균 대비 많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나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예, 과거 통계가 나왔던 2007년부터 비교를 해서 현재 미분양 수준은 평균 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도 지금 뭐 수도권도 과거에는 뭐 2008년도 예 9년도 요때 이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예 3만 2012년도에 3만 2013년도에 3만 6천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예 지금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6,500가구 6,500세대 밖에 이제 미분양 물량이 안 남았네요. 예, 서울은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인천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색깔이 파란색으로 짙은 것일수록 예, 평균과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기준을 나눌 때 대세 상승에서 상승 후 이제 대세 하락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미분양이 많이 적체될 때, 예, 미분양이 많이 쌓일 때, 그때는 예, 대세 하락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예, 미분양이 쌓이는 이유는 일단은 분양가가 비쌀 테고 사람들이 더 이상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 수요가 적게 되는 거죠.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 미분양 물량이 특정 일정 기간을 두고 쌓입니다. 예, 적체가 되면 자 그러한 미분양 물량들이 계속 쌓이고 증가하다 보면 결국엔 소화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대세 하락이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현재 수준은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예, 미분양 물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란색이 평균 이하다라고. 예, 물론 이제 요때 대비 15년도 대비로는 미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2007년부터 18년까지의 평균 대비는 떨어져 있다. 반면에 수도권, 서울, 인천은 예, 색깔이 짙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수도권 지역 또 지금 색깔이 예, 파랗게 짙은데 예, 미분양 물량이 과거랑 비교해 보면 많이 줄어듦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눈에 안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제 그래프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요겁니다. 요게 이제 미분양 자료인데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거를 내려놓는 게 낫겠네요. 예. 이 보시면 자 요거를 한번 서울만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서울. 자 이거 서울입니다. 서울 2007년부터 2018년도 11월까지 자 그래프를 보시면 뭐 자 이때가 언제죠? 2013년도 이때가 미분양 물량이 많았었는데 자 이 이후는 그냥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미분양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최근에 보시면 2018년도 17년도 자 이러한 그 미분양 물량 상황에서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신축을 많이 기대를 하는데 거의 미분양은 급감을 했고
예, 서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죠. 2000 뭐 예, 요때 뭐 가까이 2018년도에 급등을 했었는데 미분양 물량이 현재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예, 수도권도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 수준이 한 6천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예, 2018년도 역대 최대의 입주 물량이다라고 해서 뭐 언론에서 뭐 입주 물량 폭탄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또 올해도 2019년도 입주 물량 많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10년 주기설 해가지고 뭐 1998년부터 98년도에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고 IMF 그 다음에 2008년도 이제 98년 대비 10년 후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도 좀 그 집값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2018년도 예, 10년 주기로 한다라고 하면 2008년 기준으로 10년 후인 2018년도에 예, 부동산 대폭락이 있었어야 되는데 반대로 폭등을 해버렸죠. 예, 폭등을 해버렸죠. 자, 그러한 그 뭐 10년 주기설은 그냥 과거에 우연적인 그 패턴을 가지고 또 이제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논리적인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단순히 형식적인 뭐 10년에 맞춰가지고 2018년도에 폭락이 있을 수가 있겠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틀렸죠. 예, 틀렸죠. 자, 그 이유는 자, 이면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수도권 지역 예, 오히려 2015년도에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거의 뭐 6천 세대 수준입니다. 예, 오히려 이때 뭐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에 보통 2만 세대 미만으로 미분양 물량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고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2만 세대랑 비교해서 현저히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예, 부동산 시장 폭락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자, 폭락이 하려면 그 중에 한 가지 예, 미분양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아직 뭐 대세 하락 이런 단계도 아니고요. 오히려 예, 지금 상승기 중에서 일시적으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정부의 인위적인 예,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뭐 조정 지역들은 일단은 좀 정부가 묶어 나가지고 꽁꽁 움직일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이제 공시지가 6억 원 이상의 이제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규제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운신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비규제 수도권 내에서는 비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뭐 6억 원 이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 좀 움직일 폭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미분양 물량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예, 인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 예, 인천도 뭐 과거 대비 예, 과거에 이렇게 뭐 한때 7천 가구까지 미분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뭐 얼마죠? 한 뭐 만 세대 좀 넘네요. 예, 만 가구 좀 넘게 되어 있는데 1394가구네요. 죄송합니다. 1394. 인천 인구 대비 뭐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요. 이제 관건은 지금 뭐 2018년도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3기 신도시간 공급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예, 입주 물량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 2020년부터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예, 미분양도 이렇게 현재
수도권 내에서는 적체되는 현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분양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뭐 판교나 판교 힐스테이트 엘포레 그 정도는 일단은 뭐 고분양가, 그다음에 대출 규제, 그다음에 대형 평수, 그다음에 좀 상대적으로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판교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 기존 판교 대비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 입지이기도 하죠. 그런 이제 요건으로 인해서 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수도권에서 지금 그 6억 원 미만의 이러한 공시지가 6억 원 미만의 비규제 지역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지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고, 자, 그러한 그 현재 지금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보면 지금 급매물들이 많이들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설 연휴 이후로는 본격적인 이제 그 상승의 모멘텀이 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 보신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제 감으로 시장을 보실 때보다는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언론 기사는 좀 이렇게 검증을 해보는, 또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자산으로 이제 축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및 이제 실거주용 부동산을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실패를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미분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